자, 이어서 personality factor들 더 보도록 하죠. 우리 리스크 테이킹과 언어 학습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은 영어라면 영어, 어떤 타겟 랭귀지를 학습할 때 리스크 테이킹을 기꺼이 하려는 타입인가요? 아니면 리스크가 있는 부분들을 피해가는 타입인가요? 자, 예를 들어서 영어 단어를 보았는데 그 단어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모음을 감수해서 잘못된 발음일 수도 있지만 그 발음을 하는 타입인가요? 아니면 모르면 발음을 하지 않는 타입인가요? 자, 이와 같이 언어 학습에 있어서 이 리스크 테이킹은 연관되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또 그 발음, 어떤 모르는 단어의 발음을 그냥 알고 있는 지식으로 즉 리스크 테이킹을 해서 발성을 하는 그런 하이 리스크 테이커들이 언어 학습에 있어서 더 성공적일까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good language learner는 리스크 테이킹을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믿고 있지만 리스크 테이킹을 잘 하지 않으면서도 언어 학습에 굉장히 높은 동기를 가지고 또 결과적으로는 정확한 아웃풋을 내는 학습자들도 있죠. 그렇죠? 즉 쉽게 말하자면 어떤 학생들은 틀리더라도 무조건 일단 발표도 하고 말도 하고 이러한 하이 리스크 테이커가 있죠. 그러나 그 학생이 꼭 언어의 그 동기가 높고 또 언어 성취도도 좋은가? 그건 아닐 수도 있죠. 또 반대로 어떤 학습자는 자기가 정확하게 알 때까지는 발표도 안 하고 말도 안 하지만 그래서 즉 리스크 테이킹은 굉장히 하지 않는 타입이지만 언어에 대한 그 학습 동기는 높고 또 성취도도 높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지금 든 예들은 즉 발음을 알 때, 잘 모를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리스크 테이킹을 잘 하는 학생이 학습 성취도 높은가, 이 질문에 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이 보일 수 있어요. 즉, 하이 리스크 테이커라고 해서 꼭 굿 랭귀지 어치버는 아니지만 그러나 리스크 테이킹을 좀 이렇게 하게끔 좀 용감하게 하게끔 그런 교실 분위기 조성은 확실히 언어 굿 랭귀지 러닝을 만들어내는데 즉 러너들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주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그 하단에 적어놨듯이 우리는 교사로서 어떤 식으로 교실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냐면 이렇게 조용한 학생들, 리스크 테이킹을 잘 하지 않는 학생들 내 입장을 고려해서 그 학생들은 실수했을 때 자신이 우습게 보일까봐 두려워서 말을 안 하기가 쉽거든요. 따라서 이 안전하다는 우리의 교실은 내가 실수를 했을 때도 우습게 보이지 않고 그것이 이렇게 accept 될 수 있는 그런 포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는 것을 학생들이 느끼게끔 해줄 필요가 있어요. 즉 우리 대부분의 경우 이 교사들은 이 학생들이 추측하고 있는 것보다 더욱더 용감하게 자기의 추측한 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해주는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앞에서 본 self-esteem, self-efficacy, inhibition, 또 risk-taking 이런 것들과 또 같이 이런 것들은 이제 다 같이 어울려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죠.
또 이 불안, 이 anxiety 이것도 이전에 보았던 그런 요인들과 같이 맞물려서 L2 learning의 어떤 심리적인 요인으로서 큰 역할을 합니다. 자, anxiety라는 게 무엇인가? 그 비슷한 동의어를 가지고 왔는데 uneasiness, frustration, self-doubt, worry 인 거죠. 자, 이런 걱정, 네, 이 불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anxiety는 그 하단에 볼 수 있듯이 기질적으로 anxiety가 있을 수도 있고 상황적으로 anxiety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trait anxiety라는 것은 좀 더 지속성이 긴 그런 성질로서의 anxiety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불안을 좀 많이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또 이 state anxiety라는 것은 여기 적어놨듯이 momentary, situational 레벨에서 좀 일시적일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particular event, 특정 사건이나 particular act, 특정 행동에 관련되어서 나타나는 state anxiety가 있어요. 여러분이 발표를 해야 할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런 state anxiety를 느끼게 되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또 한편 이 anxiety는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anxiety도 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즉 오른편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뭔가 결국에는 행복감,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불안, 이런 것은 긍정적인 촉진제 역할을 하는 anxiety라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보통은 왼편에 있는 뭔가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그래서 뭔가를 계속 부정적인 효과를 주는 그런 anxiety를 생각하지만 오히려 약간의 불안감은 오히려 나중에 행복감이나 어떤 혜택으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다. 이렇게 anxiety를 나누어서 그 속성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anxiety에 대한 부분과 속성을 간단히 보았는데, 자, 우리 language learning에 있어서 우리의 관심사는 언어와 관련된 불안감이죠. language anxiety예요. 자, language anxiety를 간단하게 적어봤습니다. communication apprehension arising from learners' inability to adequately express mature thoughts and ideas. 그죠? 즉, 지금 보았듯이 자신의 미숙한 생각이나 또 생각 때문에 적당하게 표현되지 못함으로 인한 언어 능력의 그 부족함 때문에 language anxiety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영어로 발표를 한다든지 제2 언어로 뭔가를 할 때 language communication operation에 관련된 language anxiety를 갖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꼭 나쁜 것인가? 지금 이 슬라이드의 왼편에 나온 그런 디트리멘털한 텐션을 유발해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어떤 불안감만을 주는 것인가? 그것만은 꼭 아니고 이 language anxiety도 facilitative anxiety로 우리가 활용이 될 수 있어요. 즉 적절한 언어적인 불안감은 오히려 언어적인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발표를 예를 들자면 발표를 뭐 앞두고 전혀 불안감이 없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불안감이 너무나 지나쳐서 발표를 망쳐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적당히 이 떨리는 가운데 그 발표에 임하면 그 적당한 긴장감을 적당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발표에 적당한 긴장을 주고 따라서 좋은 발표로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anxiety가
가장 큰 연구 토픽이기도 해요. 물론 이제 모티베이션도 있지만 오늘 강의 주제인 여러 그 psychological traits 또는 그 affective factor들 이런 여러 가지 가운데 가장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것은 이 anxiety에 대한 거예요. 모티베이션도 있지만요. 그래서 이 anxiety가 그게 부정적인 어떤 팩터로서 언어 학습에 항상 부정적인 요인으로서만 작동하는가? 그건 아니고 어느 이런 facilitative anxiety로 beneficial tension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일 하단에 적어놓은 것처럼 너무나 지나치게 anxiety가 많은 것도 문제고 또 너무 없는 것도 제가 너무 그냥 하는 말로 천하태평으로 있는 것도 그것도 second language learning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내놓는 데는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anxiety는 지금 본 슬라이드의 그 오른편 뭔가 촉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그런 불안감 정도는 언어 학습에 있어서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발표 전에 조금 긴장이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좋은 발표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으로 엠퍼시와 랭귀지 러닝을 생각해 보죠. 자, 엠퍼시라는 것은 첫 줄에 적어놨듯이 네, the process of reaching beyond yourself to understand what another person is feeling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벗어나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사회적 동물로서 사회적 관계 맺기를 할 때 이런 성공적인 또 조화로운 이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 엠퍼시를 할 줄 알아야 되죠. 그 사람의 그 입장이 되어보는 감정이입을 할 줄 알아야 되죠. 자, 우리가 그 감정이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는 다양한 수단을 쓸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비언어적인 수단으로 이 몸짓, 어떤 제스처를 통해서 엠퍼시를 표현해낼 수도 있고 또 아이 컨택트, 눈 맞춤이나 facial expressions, 얼굴 표정을 통해서 상대방의 그 emphasize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죠. 또 더 나아가 아주 중요한 이 emphasizing을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은 언어이죠. 언어. 우리가 언어를 활용해서 당신의 그 감정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나타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I see, you are right, I understand 이러한 지금 제가 세 개의 발화를 했죠. 이런 표현들은 상대방의 그 한 내용에 대해서 나는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제 emphasize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emphasize를 적합하게 잘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즉 메시지만 전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서적 상태를 파악해서 그런 상태를 이해하면서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상대방의 정서적 상태에 대해서 잘못된 예상을 하면서 의사소통을 한다면 그 의사소통은 잘 이루어지기가 힘들어요. 자, 한 줄로 요약을 한다면 우리가 사회 생활을 위해서도 엠퍼시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 것처럼 언어 학습에 있어서도 상대방의 정서적 상태를 파악하면서 언어를 활용할 줄 아는 그러한 감정이입을 잘 하는 그런 언어 학습자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고 그런 학습자로 우리가 성장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렇다면 약간 문화적인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서구권 문화에서 감정이입을 하는 방법과 우리나라나 또 다른 나라에서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이 cultural difference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언어 교육을 할 때도 그 문화권에 따른 그 감정이입의 방법이나 그런 차이가 어떤지도
문화교육, 뭔가 언어 문화교육 차원에서 좀 고려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자, 엑스트로버전과 랭귀지 러닝을 잠깐 생각해 보자면요. 자, 여러분 성격을, 에 대한 질문을 이런 식으로 받을 때가 있죠. 외향적이십니까? 내향적이십니까? introverted or extroverted. 그랬을 때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도 하죠. 성격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자, 우리가 이 extroversion, introversion과 language learning을 같이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때, 흔히 하는 생각들은 누가 더 어느 쪽의 성격의 소유자일수록 언어 학습 그 성취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까? 네, 엑스트로버티드 한 학생들이 좀 언어 그 수행력도 뛰어나고 언어 그 평가도 잘 받는다. 즉 언어 성취도가 높다. 이렇게 이러한 일반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 많은 연구들을 보면 하단에 적어놨듯이 이런 엑스트로버전 or 인트로버전의 이러한 성향이 L2 학습에 있어서 더 도움을 주는지 또 더 방해가 되는지는 not clear, 분명하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뉴스 이런 기사들을 보면 이 인트로버티드한 학생들, 즉 내성적인 학생들이 오히려 일반적인 믿음과는 달리 언어 성취도가 뛰어나고 또 여러 기사들을 통해서 내성적인 사람들이 더 성공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기사들을 접하게 되죠. 언어 교육, 언어에 있어서도 이런 내향성을 지닌 사람들이 더 언어 성취력이 더 높다 이렇게 나오는 연구들도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외향적이니까 더 언어 수행력도 좋고 또 아까 말했듯이 그런 common belief 그 언어 성취도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믿음은 좀 조심해서 이렇게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고요. 따라서 교실 수업에 들어가 보면 학생들이 이렇게 엑스트로버티드한 학생들이 있고 인트로버티드한 학생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엑스트로버티드하다는 것은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그런 어떤 패션이 높은 학생이래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선생님의 그 시선에 잘 들어오거든요. 그러나 그런 학생들의 성향과 그 학생의 언어 성취력은 별개일 수 있고, 또 반대로 교실 수업에서 굉장히 조용하고 패시브하게 보이는데, 그래서 이 학생은 그러니까 좀 지적 능력도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 때도 있고, 그 언어 성취력에 있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고 또 평가를 또 그렇게 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 학생의 실질적인 언어의 그러한 뭐 학습이나 나중에 성취되는 내용들은 엑스트로버티드한 스튜던트보다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학생을 볼 때 외향성이 많다, 또 인트로버티드한 학생이다라는 그 이분법적인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그러한 그런 평가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즉 외향성은 더 어떤 퍼포먼스를 뛰어나게 잘할 거고 내향적인 학생들은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이러한 이분법적인 사고를 갖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L2 러닝에 있어서 개인차를 가져올 수 있는 여러 어펙티브 팩터들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홈워크는요. 오늘 배운 여러 어펙티브 팩터들 중에서 몇 가지만 뽑아봤어요. Self-esteem, WIC, Inhibition, Risk-taking, Anxiety 이 5가지를 뽑았습니다. 이 각각 팩터에 대한 여러분의 그 직관적인 자신의 언어 학습자로서의 레벨을 일단 설정을 하고 그 후에 왜 그렇게 평가를 했는지 이유를 하나씩 쓰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WIC에 대해서는 나 자신은 low하다. 지금 자기 판단에 WIC는 낮은 것 같다. 라면 low로 적고 그 low로 판단한 이유를 적으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I usually do not initiate conversation even though
I can express myself well on the topic. 토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도 굳이 컨버세이션을 먼저 스타트하지는 않는다. 와 같이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WRC가 low이다. 와 같이 각 5개 팩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 이유를 짤막하게 한 줄씩 써서 내기 바랍니다. Okay, thank you for your listening.